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날씨하고 주식시장 그렇게 썩 좋았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의 상승이 나왔고 오후장이 되면서 양봉으로 상승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성장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0.2%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늘 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공정위에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부분 인수권 여기에 대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1.3%의 하락이 나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NT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장부터 기관이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은 매수세를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3거래일째 동시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최근 들어 다시 수급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직전 대비 상당한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고 기관들도 대부분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카카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하이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카카오, OCI, 현대건설, KTNG, 한국전력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보더라도 오늘은 카카오가 정말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가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작년 5월부터 이어졌던 0.5%의 기준금리 이번에도 동결을 하였고 또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4%로 깜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제목 타이틀을 보더라도 만약에 4%를 달성하게 된다면 무려 11년 만에 4%를 달성하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2021년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2021년이 조금씩 지날수록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4.2%에서 6.5%로 무려 2.5%의 상향 조정을 하였고 또 영국에서는 기존 5%에서 7.2%로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백신 접종이 빠르거나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까지 같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지금 몇 개월째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이점이 되었을 때 지금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작년처럼 지속적으로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없고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성장주로 많은 자금이 몰렸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을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이렇게 종목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소비 쪽으로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장주가 끝났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소비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생길 것이고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다시 성장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보시면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월달에 매수하셨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손실 중일 텐데 굳이 그 손실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은 정말 적절한 행동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비교적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면 잠시 성장주에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1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못해도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10%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어야지 손실봤던 10%를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한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섹터는 돌고 돈다, 이 점을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은 비교적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로 돈이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섹터는 또 성장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황과 시점에 맞게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을 맺었고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코스피 대표 종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하고 두산중공업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저는 비교적 단기 테마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시장을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단지 이 재료만 있었다면 구체적인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이 원전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원전과 관련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연관해져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조금은 정치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에 수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만큼은 조금은 정치적인 견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도 지금의 여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누가 됐던 그 기조를 조금은 이어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독일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의 기류를 봤을 때는 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6개의 환경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을 실제로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의 분류 체계를 보시면 원자력 발전의 이 무해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발표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아마도 다음 달에 6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달에 원자력 발전의 유럽연합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다음 대선에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던 조금은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 한번 차트를 볼게요. 먼저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13,000원 아래였던 주가가 장중한테 17,000원까지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한국전력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000원 아래였었는데 지금 약 1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되돌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측면은 단기적인 측면보다 조금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시각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대장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오늘은 원자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플랜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시장 미국과 함께 공동 진출을 합의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편입이 된다면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LG화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좋지 못한 이슈가 나왔죠. 첫 번째가 ESS 전지 리콜 소식. 물론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큰 급락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슈, 외국계 CS에서 매도 보고서를 발표했고 목표 주가를 68만원까지, 지금의 130만원에서 무려 47%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CS를 보시면 국내 기업들하고 달리 조금은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주가를 발표를 했거든요. 하나, 미래, 키움, 유진, 신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최소 125만원에서 153만원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했지만 CS에서는 68만원을 제시했고 상당히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유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회사 LG화학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을 여전히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아직 IPO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조금은 의문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고 어제하고 오늘 큰 폭의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30분이 조금 넘었고요. 이틀 동안 10% 이상의 주가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틀 동안 낙폭이 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죠. 한 7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진다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LG화학을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하이브 그리고 SK바이오팜 이 세 개의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CS의 보고서로 보면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반기쯤에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함께 매도 시점을 재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앞당겨져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하고 오늘 조금은 낙폭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좋지 못했고 시장도 썩 좋지 못했던 하루였는데
다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에는 보다 좋은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좀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